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입니다. 최근 들어 미국이 중동 지역으로 군사 장비를 대규모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려 한다고 주장하죠.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뜨거운 이슈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이스라엘은 현재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 자신들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믿고 있죠.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하지 않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 그리고 중동 지역의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 때문에 각국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과거 유대인들이 중동에 어떻게 정착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땅을 놓고 충돌하게 되었는지, 이 이야기는 사람마다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주제는 너무 깊어서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자세히 다뤄볼게요. 지금은 현재 상황에 집중해보죠. 이스라엘은 주변의 여러 적대 세력과 마주하고 있어요.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많이 약해졌지만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겨냥해 로켓이나 드론을 쏘고 있죠. 일부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지만 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우선시하며 직접 싸움에 뛰어들지는 않아요. 반면 헤즈볼라나 후티 같은 단체들은 자원을 무기에 집중 투자하는 모습이에요. 이들은 잃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행동하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런 위협 때문에 항상 긴장 상태에 있어요. 하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삶을 제한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강경한 정책을 펼친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하마스의 공격 같은 사건을 겪으며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어요. 양쪽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복잡한 상황이에요. 이 모든 갈등 뒤에는 이란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이란,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테헤란에는 2017년부터 이스라엘이 2040년까지 지도에서 사라질 거라는 카운트다운 시계가 있었어요. 그 시계는 2021년에 정전 때문에 멈췄고 지금 고쳐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란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만약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중동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 자신들의 존재가 위태로워질 거라고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 중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는 신뢰가 거의 없어요. 과거 이란 우라늄 농축 시설을 비밀리에 지었는데 2009년에야 영국, 미국, 프랑스의 정보기관이 이를 발견했죠. 이란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기 전에 선제적으로 행동하려는 거예요. 지금 이란의 핵시설 상황은 어때요? 이란은 핵시설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나탄즈 시설이에요. 이곳은 우라늄 농축의 중심지로 원심 분리기가 지하 깊숙이 설치돼 있죠. 이스라엘은 이곳의 지상 전력 시스템을 공격했고 원심 분리기 일부가 미사일의 충격파로 손상된 것으로 추정돼요. 이 시설은 당분간 가동이 어려울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파한 시설이에요. 이스라엘은 이곳이 군사적 목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한다고 의심하며 강하게 공격했어요. 시설은 심각하게 손상됐지만 군사적 용도라는 정보는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파르친 시설이에요. 이스라엘은 이것도 핵무기 개발과 관련 있다고 믿고 공격했지만 국제기구의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부셰르 원자로는 전력 생산용이지만 이스라엘은 플루토늄 생산 가능성을 우려하며 공격했어요.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핵시설을 타격했지만 포르도 시설은 여전히 큰 도전이에요. 포르도는 2000년부터 비밀리에 건설됐고 2009년에야 서방 정보기관에 발각됐어요. 이 시설은 우라늄을 60% 이상 농축할 수 있고 몇 주 안에 핵무기용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포르도는 산속 지하 80m 깊이에 자리 잡고 있어 강력한 방공 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죠. 이스라엘은 포르도를 파괴하고 싶지만 현재로선 적절한 무기가 없어요. 포르도를 파괴하려면 GBU-57이라는 특수 폭탄이 필요해요. 이 폭탄은 13.6톤 무게로 지하 61m까지 뚫을 수 있는 강력한 벙커 파괴용이에요. 문제는 이스라엘에는 이 폭탄을 실을 수 있는 비행기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 앱이 투스피릿 스텔스 폭격기만이 이 폭탄을 실을 수 있고 이란의 방공망을 뚫을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이스라엘과 관련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2025년 6월 미국은 KC-135와 KC-46 뮤기 30대 이상을 스페인, 그리스, 독일, 이탈리아, 스코틀랜드 등 유럽 기지로 이동시켰어요. 이 비행기들은 중동 작전을 지원할 수 있지만 NATO 훈련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죠. USS 니미츠 항공모함은 말라카 해협을 지나 중동으로 향했고 베트남 방문 계획을 취소했어요. 니미츠는 60대 이상의 전투기를 탑재하고 USS 칼 빈슨과 함께 아라비아해에서 작전 중이에요. 하지만 이건 정기적인 함대 교체일 가능성도 있어요. 2024년 10월 미국은 THAAD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이스라엘에 배치하고 100명의 병력을 파견했어요. 이건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공격과는 무관할 수 있어요. 2025년 5월 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에서 투스피릿 6대와 B-52 4대가 포착됐어요. 이 비행기들은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에 있지만 단순히 지역 내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배치일 수도 있죠. F-16, F-22, F-35 전투기도 중동에 추가로 배치됐다는 보고가 있지만 구체적인 숫자나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이 모든 움직임은 미국이 중동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지만 방어, 억제, 훈련 아니면 다른 목적인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B와 GBU-57 없이도 포르도를 공격할 방법을 찾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란의 방공 시스템을 먼저 무력화하고 여러 차례 벽파 폭탄을 투하해 80m 깊이까지 파고들 수 있죠. 하지만 이건 시간과 자원이 많이 드는 위험한 작전이에요. 국제적 협력이 더 효율적일 거예요.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기 전에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아직 충돌에 직접 관여할 계획은 없다고 했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대응할 수 있다고 암시했어요. 미국은 안보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 중이고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 업데이트할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있을까요? 미국의 군사이동은 어떤 의미일까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고 잠깐 광고 하나만 할게요. 리모컨, 장난감, 혈압계 같은 데 들어가는 배터리 자주 사시죠? 그럴 바엔 한 박스 사놓는 게 훨씬 편하고 싸요. 저는 AAA와 AA 배터리를 믿을 만한 곳에서 사는데 링크는 설명란에 있어요. 몇백 개 써봤는데 품질 좋아요. 그리고 저희 집은 집과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운영해요.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